안녕하세요. 틱장애라고 하면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환자가 겪는 굉장히 복잡한 고통이 숨어 있죠. 오늘은 임상 전문가들이 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이해하는지 그 아주 심층적인 평가 도구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 고통의 경험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틱 증상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임산 현장에서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져 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평가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줄여서 YGT-SS입니다. 1989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틱장애 평가의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고의 표준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설문지가 아니고요. 임상 전문가가 환자와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YGTS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평가를 딱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총 틱 점수인데 이건 틱 증상 그 자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애 점수인데 그 틱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같은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측정하는 거죠. 왜냐면 틱이 좀 잦아도 일상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틱은 가끔 해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딱 구분해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이 평가가 얼마나 체계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틱이 심하네요, 이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운동 틱이랑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각각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틱의 개수는 몇 개인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강도는 어떤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른 행동을 방해하는지, 이렇게 5가지 차원을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틱 만점 25점, 음성틱 만점 25점, 이걸 합쳐서 총 50점 만점의 총틱 점수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된 총틱 점수 50점 만점이랑 아까 말씀드린 장애 점수 50점 만점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0에서 100점 사이의 전반적 중증도 점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하나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딱 요약할 수 있고요. 나중에 치료하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자, YGTS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틱을 평가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틱장애의 고통이 과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환자의 내면, 그 마음속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맞아요. 틱이라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틱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이건 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내면의 감각을 전조감각 충동, 영어 약자로는 PLTLU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정말 참을 수 없이 긁어야만 시원해지는 그런 가려움 같은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이 불쾌한 감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틱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아주 잠깐이라도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이 전조 감각 충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나온 문구처럼요. 이 충동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강하냐가 진단에 있어서 아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단의 핵심 단서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충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조감각 충동 척도 줄여서 푸츠입니다. 이건 아까 본 YGTS랑은 좀 달라요. 이건 의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직접 자기 경험에 대해서 답하는 설문지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틱을 하기 직전에 몸에 에너지가 쌓이는 느낌이 드나요? 같은 9개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답하면서 그 주관적인 고통의 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그 안에서 느끼는 충동을 측정하는 법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 있는 우리 뇌의 제어 시스템 자체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억제 조절.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거나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딱 멈추게 하는 능력이죠. 이게 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뇌의 브레이크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응성 억제인데 이건 이미 시작된 행동을 급하게 멈추는, 말하자면 급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도성 억제인데 저 앞에 노란 신호등이 보이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멈출 준비를 하는 능력에 가깝죠. 연구를 보면 틱장애 환자들이 특히 이 두 가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가들은 이런 뇌의 브레이크 성능을 측정하려고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여러 신경인지 검사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에 초록색 신호가 나올 때만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 신호가 나오면 누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과제를 통해서 순간적인 충동 억제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평가 방법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합쳐서 어떻게 한 사람의 틱장애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오늘 내용을 다 정리해 주네요. YGTS로 밖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요. PUTS로 환자가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듣는 거죠. 그리고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즉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모두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다각도로 복잡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더 효과적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틱만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틱을 유발하는 내면의 충동과 뇌의 조절 능력을 함께 다루는 거죠. 오늘 우리는 틱장애를 평가하는 이 정교한 도구들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의 깊은 세계를 함께 엿봤습니다. 이처럼 정밀한 평가는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걸 넘어서요. 한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치료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